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쉬지 않고 이렇게 쭉 달리는 거 정말 이례적이지 않나 싶고 역시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오늘 4,700선 넘어서 장중에 4,710선 위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그런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엿보게 합니다. 바로 앵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어제 이제 목표 주가가 해외 증권에서 확 높인 흐름을 저희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무려 112만 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쏘아 올린 공 이렇게나 높기나 뜨는구나라는 걸 실감케 하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는 85만 원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11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고 매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게 변화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단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죠. 일단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에서 봤을 때 112조 원으로 올려잡았고 1년 사이에 15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걸 보면 연감으로 D램 가격이 한 54%, 낸드는 55%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고요. 스마트폰, PC 이런 부분에서 출하가 둔화되더라도 서버 쪽에서 막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버향, 수요, 감소분 이런 부분을 상쇄할 것이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단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현재 2년에서 3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걸 보면은 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HBM 관련인데 약간 특이한 요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하고요. 목표 주가 상향폭, 그러니까 HBM과 관련한 목표 주가 상향폭입니다. 이거는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출 영업이익단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약간 무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밸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HBM4 비중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좀 적어놨는데 전체 물량의 한 50% 이상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 났었죠. HBM 관련해서 후 공정 라인 증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 실적 증가 이런 부분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도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 D램 가격의 상승세가 요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HBM 매출 비중은 40%에서 아마도 36% 정도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이런 부분도 담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각각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맥쿼리에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일제히 2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상승분 약 400억 달러를 반영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로봇 택시 플랫폼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머니코드에서 제차, 현대차, 아틀라스, 로보, 휴머노이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변동 사항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51만 원, 기존 대비 28% 올렸습니다. 이거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으로 올리면서 22% 상향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56만 원을 올렸네요. 22% 올렸고요. 현대 글로비스 3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33%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K 화장품주에 대해서 다시 나열을 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죠. 위에 있는 것은 목표 주가 상향된 4개의 종목이었고요. 한국콜마와 파마리서치는 목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목표 주가 유지로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APR이 목표 주가 36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 종목들을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을 비로소 목표 주가 힙이 좀 엇갈렸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실적 기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미국 온라인 침투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확장세 이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출 전체 44% 전망이 되는데 1년 사이 50%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3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일단 중국 톡신 수요가 견조하면서 경쟁사에 뭔가 이제 승인이 지연되는 것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클래시스는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도 올렸고 목표 주가도 7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률이 약 50%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언급이 됐으니까 보시고요. 코스맥스가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됐는데 4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미국 법인, 가격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 둔화 우려감을 잊겠습니다만 한국 인디나 그리고 중국 로컬 수요 쪽 받쳐준다라는 그런 분석 근거를 댔네요. 하지만 한국콜바는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폭 좀 낮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해외 법인 용기나 사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고요. 파마 리서치 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매출 성장률 하향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요. 목표 주가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 보시고요. 오늘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 잘 가고 있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양봉의 흐름을 구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한 그런 목표가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4분기 실적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한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시황 보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4,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해내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하락세를 이어받아서 잠깐 약세로 움직이는 듯했으나 다시 4,700선 위로 크게 튀어오르면서 4,710선까지 장중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흐름은 어떤지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투톱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54%가량 상승 중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UBS에서 목표 주가, 이 디램 가격의 상승과 함께 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100만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116만 원, 그리고 KB증권에서는 9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일단 1%가량 상승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4%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가가 약 5%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TC 본더 계약은 이제 2027년까지 약 97억 원가량의 TC 본더 공급 계약을 하이닉스와 체결을 했는데 이 추가적인 계약 소식이 오늘 한미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주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어제 크게 튀어 올랐던 만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 했으나 현재 시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이를 다시 올려내면서 현대차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기아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아 3.6%가량 오르고 있는데 장 초반에 거의 5%에서 6%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까지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일단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1.4%가량 하락이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2%가량의 하락세, 현대 글로비스까지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현대차는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이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 상승 전환되기도 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대차 관련 로봇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전력기기 3사 주가가 장 초반부터 지금 1시간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강세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3%, 효성중공업도 3%가량 상승 중입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제 키움증권이 목표가를 올리면서 작년 수주 잔액이 이 예상,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망과 함께 오늘 LS 일렉트릭이 시장의 주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주가 주목받으면서 두산도 5%가량 강세, 지주사단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CJ도 4%가량 오름세입니다. LS도 1%가량 오름세, 오늘 지주사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좋았던 조선주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요. 하나오션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가량 하락,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약보합으로 움직이면서 조선 3사가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브의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장 초반 받았었는데요. 하이브가 오늘 아침에 월드투어, BTS의 월드투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약 79회가량의 월드투어 계획을 공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월드투어 규모를 발표하면서 증권가에서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높여 잡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45%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 금속 관련주들도 오늘 장 초반 좋았는데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고려아연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에서 히토류 관련 생산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도 장 초반 약 3%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2%가량 약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지금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젠이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다만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약 2거래일 연속으로 10% 넘게 올랐던 만큼 오늘은 6%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용 의료기기단도 좀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 파마리서치가 2%가량 상승, 클래시스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휴젤과 원택까지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주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이 CES 2016에서의 아틀라스 발표와 함께 최근 들어 로봇주의 주가 상승이 가파른데요. 오늘도 로봇주가 좋습니다. 일단 이 원익 아이패스도 1.58%가량 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까지 1%대 강세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3%가량 오르고 있고요. 일단 이 로봇주 안에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코스닥 안에서 로봇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요. 이 원전주의 상승과 함께 원전 관련된 기업들, 이 태성이라든지 우리기술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다른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엇갈린 모습을 지수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0.42%가량 오르면서 오늘 일중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4,712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950선을 내려놨습니다. 9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정말 5,000피까지 3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이러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안에서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떤지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4천억가량 팔면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77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에는 부담을 주고 있고요. 외국인 4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있습니다. 개인은 1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오늘 기관의 수급이 어제에 이어 강하게 오늘도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흐름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기관 오늘도 약 4천억가량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1,400억가량 팔면서 오늘 양시장을 일제히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합쳐서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500억가량 팔면서 코스닥 시장 지금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되고 본격화되면서 올해에 제약바이오주는 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AI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수혜의 축이 될 수 있는 건 또 제약바이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 아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부분에 아마 부사장 겸 총괄을 맡고 있는 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안에 진입을 해서 산업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걸 인지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험실 자동화나 신약 개발 산업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건들면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이오도 삼키나라는 부분으로 제목이 달렸죠. 컴퓨팅 플랫폼이 기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헬스케어나 또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적용될 가능성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크게 4가지로 발표의 주안점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풀스택, 수직 계열화 활용인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칩도 팔고 AI 소프트웨어, 게다가 여러 가지 AI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다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풀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해준다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제약산업에 적용되는데 그 원리는 컴퓨터의 실험,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베타 서비스 이런 부분 했다면 이제는 실제 실험하면서 학습하면서 산업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왔다라는 게 중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자동화 엔진을 구축한다라는 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기술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활용하면은 버리는 그런 비용이 덜 할 겁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활용될 부분이 많고 그게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축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월드 모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율주행이나 수술 로봇 이런 부분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네모트론이라고 해서 이 추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의료에 대한 판단, 의사의 보조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고객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역할론들, 실제적으로 의학 이런 쪽에서 쓰일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가능한 에이전트형 AI 전환이라고 해서 디지털 AI 의사, AI 의료 보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업용 디지털 근로자의 전환이 되는 굉장히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 워낙 큽니다. 4.4조 거의 5조 달러의 규모인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유료 AI 도입 속도가 3배나 빨라서 정말 이런 거 보면은 AI 시대에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약의 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빠르게 AI를 도입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에이브리지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벌써 이제 200개 의료 시스템에 도입 가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30% 시간을 임상 업무 시간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AI 출연 비용이 4년간 100배나 절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사람 쓰지 않아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증가 없이 훨씬 환자 수용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의료계에 적용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실험실에 대한 지능 확장입니다. 실험 장비에 쉽게 얘기해서 AI를 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100배 빠르면서 비용은 70% 절감될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일라이릴리와 협업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게 5년간 1조 3,5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 아키텍처를 일단 활용하게 되고요. 중요한 게 바이오 네모라고 해서 그 플랫폼상에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이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았느냐, 제약바이오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바이오도 삼킬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엔비디아, 올해로 7번째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또 엔비디아에서 펼쳐질 수 있을지 그 생태계 확장이 놀랍기만 합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이게 좀 분석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 인상을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 요금 인상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AI 계획을 공개했는데 사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발전을 또 해야 된다는 기업의 입장은 알겠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력을 많이 끌어서 와야 되고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심을 고려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당기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센터 비용 많이 드는데 기업이 알아서 막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요금 인상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연결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후의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갈린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상승하든 말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좋은 신용 칩, 전용 칩 이런 부분으로 기대면 되거든요. 그 수요가 강해지면 역시나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간밤에 뉴욕 시장의 관련주가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연결돼 있고 구글, 메타, 오픈AI 동일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18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GM향 양극재 판매 추정치 조정에 대한 이게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보조금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의 5%가 좀 차지를 하거든요. 미국 쪽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기업 중에 거의 최상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영향을 상당히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LNF는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요. 일단 미국향 노출이 제한적이라서 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제 살짝 얘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하반기 LFP 양산 또 본격화되거든요. 요거는 목표 주가를 유지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내년 고객 다변화되고요. 미국향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투자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을 목표 주가를 떨어뜨릴지언정 LNF는 업종 내 최선호주는 유지했다라는 점 좀 희비가 엇갈리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중립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유지했거든요. 여기 이제 포드 전략 수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양극재 출하량은 한 7%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SK온이나 포드 회복 기대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 배터리를 좀 원하는 그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이거 약간 리스크로 봤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런 중립 의견 유지 이런 부분과 목표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좋게 봤네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중립에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골자는 올해 그러니까 수주를 잘해서 결론적으로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주 얘기 나와서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 5조 6,400억 원 정도이죠. 그거와 가스터비 수출과 해상 풍력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성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성과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를 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올해 SMR 계약 같은 거 뭐 뉴스케일 파워 등이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수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팀 코리아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0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 흐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원화 약세잖아요. 강세 아니고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3,600억 달러를 요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또 해외에 갖다 줘야 되는 입장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환율이 어제 급상승한 이유가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재확인됐거든요. 달러 엔이 159엔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네요.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중의원 조기 해산과 2월 총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2일 정도 거론이 되던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채권 발행 많이 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일본 금리 상승도 예상이 된다라는 배경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기적인 자금 유입이 현재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달러 환율이 1,480원대 내외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80원까지 올라온 흐름들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뒷코너에 환율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아침 증권사 NH투자증권에서 환율 상단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 하단이 너무 견고하다. 이 얘기인즉슨 환율이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초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가 재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외국인도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 현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와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있다고 NH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상반기에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힘이 여전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채권 시장의 윗비 편입에 대한 이슈를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편입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국민연금 환해지 재개로 작년 12월 이런 부분도 감지된 바, 이 부분은 작년 모름지기 4분기와 좀 차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보시면 1,480원은 경계선이라고 봤고요. 최상단은 1,500원으로 봤는데 당국의 개입 의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고요.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1,480원 정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최상단은 1,500원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지라 앞으로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추이 이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쓴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온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데일리 온 이난희 파트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쓰고는 있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지금 시장이거든요. 지수가 이제 지금 4,600, 4,7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지수대를 움직여주는 그 섹터들이 어디냐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관련한 삼성, 그죠? 현대, SK,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보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바짝 움직이지만 7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오늘 현대그룹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보니까 14만 원을 치고 가지 못하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조금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이제 항상 어떤 조정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깊은 조정은 아니지만 주가를 올려놨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기다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현재 지수는 상승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특히나 뭐 초보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그림들은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표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그래서 지금은 뭐냐? 약간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제 막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확보해 두시고, 그죠? 지수가 이렇게 약간 출렁할 때, 이제 이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출렁할 때는 약간 1차적인 어떤 투매가 딱 나올 때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냐면은 어떻겠습니까? 조로에 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물론 이제 매수 주체가 오늘 뭐 개인들이 좀 매도가 조금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나오고 이 외인들의 이제 또 매도도 좀 나오고 기간이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한번 불이 붙은 것들은 금방 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응이라는 것, 그 대응은 뭘로 해야 되느냐면은 현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현금을 가지고 주가가 출렁거릴 때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좀 무겁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왜 무거우냐? 이 가야 될 자리를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도 못 치고 나가, 그죠? 삼성전자도 못 치고 나가고, 얘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주축에 있었던 두 종목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뒤를 누가 이어줬냐면은 현대가 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라든지 현대오토웨이브라든지 현대 관련한 이런 종목들 어떠냐면은 예쁜 조정같이 보입니다. 5일선 위에서.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지금 이번 주에 그죠? 오늘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의 그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뭐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그 이란 관련한 요런 어떤 부분들, 요런 것들이 사실은 또 뭐 이렇게 뭐 울고 싶을 때 이렇게 그죠? 누군가가 뺨을 한 대 때려주면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듯이 우리 주식시장도 또 그런 어떤 빌미를 가지고 살짝 주식시장을 이렇게 흔들면서 조정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현상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세는 다 좋습니다. 하나 뭐 시스템 같은 이런 애들도 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림 잘 그리고 오늘 조정 보고 있고 지금 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지금 현대그룹들 종목들도 전부 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조금 그죠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약간 주춤한 대형주들이 주춤한 틈에 지금 로봇들도 막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대형주를 좀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뭐 1차적으로 조금 현금을 조금 확보하신 후에 그죠 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5,000포인트를 간다면 지금 4,700포인트인데 300포인트 뭐 조그마한 거 애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저거 뭐 한 5, 6%만 딱 땡겨버려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시장 오늘도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환율은 높은데 코스피는 5천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돈 되는 투자 전략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은 두 차례 나흘간 약 32시간에 걸친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피고인 8명에 대한 서중조사에만 26시간이 소요되며 지연 전략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만 쪽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다며 특검의 책임을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공직 엘리트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피고인 8명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13일 뉴욕 증시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나오며 장 초반 상승했지만 금융주 급락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가 겹치며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80%, S&P 500은 0.19%, 나스닥은 0.10% 하락했다. 이날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해 물가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는 제한됐다. JP모건이 투자은행 부문 부진으로 4.2% 급락하며 금융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주가 동반 하락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방산업체 배당 제한 등 반경 정책을 잇따라 예고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삼성전자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단일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다. 13일 기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가입자는 55,268명으로 연말 대비 2주 만에 4,400여 명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이달 내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 측은 과반 기준을 약 62,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체 임직원 14만 명 중 반도체 부문 소속의 가입률이 80%에 달한다. 단일 과반 노조가 현실화하면 교섭 대표권과 단체 협약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8년 첫 노조 설립 이후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엔 회사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 높은 환율과 코스피 5천 기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사실 이제 환율이 높아도 코스피가 너무 잘 가니까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환율 급등은 걱정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이진 않죠. 예, 과거엔 통상적으로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국내 시장을 주도했던 게 과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를 많이 하면서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약세로 간다는 것은 뭔가 경제 체력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보면은 기껏 이제 주식에서 일부 얻어도 환에서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통은 이제 그 환 강세 구간에 좀 많이 오히려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이 아시아 통화 동반 약세 최근 들어서는 아마 이제 차트를 첫 번째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지난 1년간의 지금 그 흐름인데 보면 우리나라 원화랑 일본 엔화가 보시면은 모양이 똑같죠 사실상 네. 흐름이 거의 똑같이 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약세. 어찌 보면 우리 원화가 사실은 엔화 때문에 좀 더 약세를 보인 경향도 있는데 둘 다 성과가 왔습니다. 이 일본 엔도 그렇고 한국 원화도 그렇고 수급상에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그 소위 그 해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달러 수요가 늘어난 것들을 주 원위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똑같은 현상이 첫 번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나라 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대만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 하면서 소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 그것의 협상이 상당히 아주 그 뭐랄까 큰 비중으로 네, 차지가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일본, 한국, 대만 순으로 지금 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보통 원화로 바꾸면서 이제 자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또 하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좀 작년 12월부터는 약간 강세로 좀 돌려고 했다가 일본 때문에 좀 달려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에 지금 의회 해산하고 지금 중요 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돈을 많이 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예상 밖으로 좀 약세로 가는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만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가는 현상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좀 달려 올라간 측면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에서는 아시아 통화의 최대 큰 나라는 중국 위안화고 위안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강세를 용인한 측면이 분명 예, 보인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환 때문에 시장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결국은 큰 흐름은 아마 우리 일본 엔도 그렇지만 한국 원화는 당연히 올해 안에 분명 강세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또 네. 희비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좀 강세. 해외여행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아무튼 잘 풀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막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맞습니다. 염두에 지금은 수급이 재료에 우선하는 예, 거. 예, 근데 예. 재료는 워낙 강세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300포인트가 채 안 남았는데 잘 가는 건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여 조정도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마음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속도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밸류 점검 저도 좀 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사실은 저도 이게 근 30년 시장을 봤는데 이렇게 급한 장은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99년 정도 그때 닷컴 버블 때 정말요? 예, 그때는 심지어 이제 왜냐면 상한선이 상한가가 직업처럼 뭐 30% 이게 아니라 그때는 되게 작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점상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뭐 매일매일 찍히고 뭐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상한 제한폭이 넓어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결국은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과매수 국면에 꽤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진입해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소위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펀더멘탈을 봐야 될 텐데 펀더멘탈에서는 과열 국면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PER이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주들이 워낙 좋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상승폭보다 이익 상승폭이 오히려 좀 더 크면서 PER은 지금 보시면 이제 오히려 조금 약간 내려왔죠. 예상 PER이. 네. 10배 정도 수준이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로 여전히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그 외에 나머지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좀 소위 불확실성,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약화되면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이 이유 있는 소위 과열인 것만은 맞다. 근데 항상 아주 좋은 그 적확한 그 소위 그 속담을 말씀 주셨는데 급히 먹다 보면 체하는 정도 몰라도 소화가 좀 안 돼서 먹다가 멈출 수가 있죠. 네, 네, 네. 천천히 먹어야 될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그 시그널은 미국 때문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좀 많이 좀 흔들리잖아요.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이것저것 좀 뭐랄까요, 좀 과한 정말로 좀 시장이 우려스러워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면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두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받쳐주는 건 알았는데 뒤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 덩치 큰 그런 그룹주들이 같이 튀어주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리고 기아, 현대글로비스 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해외 증권사에서도 오늘 맥쿼리에서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 평균 한 2% 정도 확 올려버리는 어떻게 보세요? 좀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소위 전통적인 그냥 자동차주에서 갑자기 환골 탈퇴했죠. 그래갖고 이 CES에서 제가 이제 CES를 전후해갖고 계속 CES의 최대 화두는 로봇이 AI가 될 텐데 사실 거기 미국에 스페이스X가 있으면 한국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번 CES에서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인정을 받았다. 뭐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테슬라가 로봇과 우주 둘의 양쪽의 대표주인데 전 세계 멀티플은 어마어마무시하죠. PER이 200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근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현대차는 9배, 8배 PER 뭐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때 구글 딥마인드하고 제휴를 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의 AI를 넘어서 갖고 소위 그렇게 젠슨 왕이 그렇게 지난 2년간 부르짖고 있는 피지컬 AI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럼 현대차 그룹이다. 네. 라고 사실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아쉬웠던 게 두뇌에 해당하는 이제 몸통은 잘 움직이는데 로봇과 관련된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두뇌에 해당하는 소위 말씀드린 소위 AI, 월드 모델 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세계 최강인 구글 딥마인드하고의 전략적 제휴를 이번 CES에서 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좀 아쉬웠던 IQ가 한마디로 좀 딸렸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소위 이제 최고의 석학이 되는 수준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 당연히 로봇을 특히 그 피지컬 AI를 주목할 때 현대차 그룹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이 싸기까지 하다. 저평가까지. 근데 여기에 또 외국인들은 뭐 거기까지 감안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지금 소위 지배 구조가 순환 출자가 아직 확실히 또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쪽 중심으로 지배 구조가 풀어질지 알 수 없으니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양상. 거의 다 이제 원자재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미국에서 소재 산업재가 연초 이후에 1, 2등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소재에 관련된 현대제철이나 뭐 관련된 또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희한하게도 이번에 좋은 이제 호재들이 다 몰려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몸통 잘 만들고 그 두뇌? 예. 그러면서 지능도 올라가고 게다가 밸류가 비싸지 않으니까 참 좀 구미에 당기는 분들이 네.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평가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네. 예,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방송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숨이 할딱거릴 정도로 준비할 게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미국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이 결국은 금융주 자체는 이번에 실적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전망도 상당히 좋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얘기하면서 네네,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고민이 뭐냐면 트럼프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016년 말에 11월에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완전한 압승, 백악관도 가져가고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가는 소위 말하는 레드 웨이브가 현실화됐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셌었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무리한 정책들을 하면서 중국과도 싸우고 멕시코 국경에다가 뭐 국경 그 장벽도 세우고 뭐 네. 그 당시에 뭐 기억 되돌려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기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중간 선거 때 네. 참패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상하원은 겨우 지켰지만 하원 다수당 뺏기고 주지사 선거에도 거의 다 그러니까 좌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지금 인기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순지지율이 붉은색 선인데 지금 옅은 붉은색 점선이 1기 때고요. 네. 바이든 그 인기 없었던 바이든 회색선인데 거기보다 낮은 상황.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트럼프 1기 때의 중간 선거 참패 이것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타코가 아니라 빅맥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드텀 예, 뭐 is coming 뭐 이렇게 예, 지금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결국 이 트럼프 입장에선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베네수엘까지 이기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금기시되는 소위 이제 금리 상한제 뭐 이런 거 들고 나오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번에 전기 관련해서 전기 요금 비싸지다 보니까 그 불만이 크다 보니까 전기 요금 이제 빅테크한테 다 넘기고 뭐 이런 네. 일들을 지금 다 네.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이번에 어젯밤 사이에 지금 JP 모건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들도 좀 자신할 수 없는 게 이번 실적도 좋을 텐데 올해 정말 금리 상한제 같은 것이 도입이 된다면은 아마 이익이 반토막 날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꺾일 수 있어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불확실성인 건 맞다. 다만 월가가 또 다른 트럼프가 사실 자기가 좀 뭐랄까 지지받던 대표적인 소위 돈을 대주는 대표적인 지지 세력인데 월가를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거기에 이제 연준 의장 형사 기소 추세 뭐 이런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발 시장을 뒤흔드는 것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은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올해 전망, 이익 전망의 가이던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상당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실적이 좋나 나쁘냐 이것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녹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주가의 희비가 거기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소재, 산업재 그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익률을 봤더니 연초 이후에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좀 맞물리는 건지 궁금한데 네. 이런 추세가 이어질까요?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연초 이후뿐만 아니라 한 달로 늘려봐도 소재 산업재가 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드디어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연초 이후에 이제 업종으로도 이제 상위권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은뿐만 아니라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구리, 나머지 소위 산업금속들의 가격이 연일 우상향하는 모습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수급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많이 해놨어요. 보통 이것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시차를 두고 이제 짧게는 한 8개월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전 세계 제조 PMI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소위 파란색 선이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변동했습니다. 인하에서 인상을 뺀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인하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이 보통 8개월 선행에서 보면 엄청 피크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차를 두고 검정색 선이 세계 제조 PMI가 따라 올라간다. 제조 PMI가 대표적으로 GDP하고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경기 순환 업종의 대표적인 그런 제조업이 우상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것이 이제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원재료들이 필요하고, 그 원재료들이 옛날에는 사실은 딱 필요한 것만 샀는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여차하면은 좀 미리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쌓아놔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재고를 리스타킹해야 되는, 좀 충분히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우상향,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소재 산업재 업종 또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과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수혜주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상당 부분 시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깔끔하게 다 해소해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9일 이후 12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투자자가 빌린 주식의 누적 규모로 공매도 수요와 함께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12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려 투자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신용거래융자가 집중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들어 대차거래 잔고 1위는 삼성전자로 13조 원대, 2위는 SK하이닉스로 1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랠리 기대와 함께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업종으로 쏠린 수급 변화가 지수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신용융자가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반대 매매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가격 하락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이와 같이 급등하거나 과열된 종목을 대해서 조정을 받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주는 순기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 더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가 레버리지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업종별 수급 구조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의료 AI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 현장 분위기 한마디로 신약보다는 속도입니다. 누가 더 좋은 약을 만들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찾고 더 빨리 검증하고 더 빨리 상용화하느냐. 그 속도전을 붙여주는 엔진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꺼낸 키워드가 바로 AI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슈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이제 의대 갈 필요 없다. 로봇이 외과 의사보다 잘할 거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과장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의료가 더 이상 사람의 손기술만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제는 진료실도 수술실도 그리고 제약연구소도 AI가 들어오면서 의료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처럼 들린 거죠. 실제로 JP모건 현장에서도 AI가 업계를 바꾼다는 메시지가 개막부터 나왔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AI 적용을 더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노바티스도 타깃 최적화 같은 핵심 단계에서 AI가 필수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고요. 화이자는 제조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면서 이제는 조직 전반으로 AI를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근데 AI가 제약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쉽게 비유하면 이겁니다. 신약 개발은 거대한 미로찾기와 같은데요. 길도 많고 함정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랜턴을 들고 더듬더듬 들어갔다면 이제는 AI가 미로 지도를 빠르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초반에는 어떤 표적을 때릴지 그리고 어떤 분자가 가장 그럴듯한지를 찾고 임상에서는 누가 약에 반응하고 또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를 끝없이 확인하죠. AI는 여기서 실패 확률이 높은 길을 먼저 지워주고 또 가능성이 큰 길을 빨리 좁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는 AI를 연구개발의 가속기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도 역시나 상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가 5년간 최대 10억 달러 규모로 AI 공동 연구소를 세운다고 발표했죠. AI가 바이오를 바꾼다. 이 말은 이젠 투자와 조직으로 실제 실행에 옮긴 사례입니다. 그럼 오늘 국내에서 의료 AI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고영입니다. 고영은 원래 3D 검사 장비로 유명하죠. 그런데 AI 시대엔 AI 자체도 중요하지만 AI를 돌릴 서버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함께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서버가 늘면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정밀 검사 장비가 수요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고영이 북미 고객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서버 투자 확대에 직접 수혜 기대가 시장에 찍힌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고영은 하나의 성장축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로봇인데요.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중심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 납품 논의와 인허가 기대가 언급되면서 고영은 AI 인프라 확장 그리고 의료 로봇 두 흐름이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으로 시선이 모이는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뉴로핏인데요. 뉴로핏은 AI로 뇌 영상을 읽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대가 열리면서 치료제 처방 전후로 환자 상태를 영상으로 더 정교하게 판단해야 하잖아요. 뉴로핏은 MRI와 PET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미국 시장 진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 로슈, 일라일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연구 계약을 맺으면서 데이터와 레퍼런스를 쌓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올해 JP모건의 분위기는 이겁니다. 신약은 여전히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공을 더 빨리 무대에 세우는 연출이 AI로 바뀌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과장 섞인 한마디가 논쟁을 만들었지만 또 JP모건 현장은 그 논쟁을 이미 현실로 끌고 와서 AI를 어떻게 써먹을지 경쟁하고 있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흥미로운 트렌드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제가 어제 그 고영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그 고영이 얘기가 나왔네요. 그 새침대기 고영이 어디까지 오를 거영. 근데 거기가 이제 앨런 머스크 얘기도 저도 했었는데,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극단적으로 의사면허 이제 필요 없다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의사가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의사도 AI를 받아들이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 의사가 더욱더 대접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뇌수술 로봇 고영 그 얘기도 했고 어쨌든 그 로봇에도 AI가 접목이 되면서 그렇죠? 로봇신에도 굉장히 피지컬 AI의 바람이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혼조세가 좀 심화됐네요. 아까 그 보니까 4,700 찍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맞죠? 4,700 찍먹하고 바로 이제 마이너스로 약간 떨어진
부분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갈리고 있고요. 그 조방원,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그 업종들이 그 받쳐주고 있어서 아주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현대차 그룹이 그 시해에 장 그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기세가 좋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 그 장 시작하고 나서는 별로 좀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쪽이 오히려 플러스가 붙으면서 지수의 하락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4,700을 한번 찍먹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자리를 일단 구경했죠. 어쨌든 뭐 기분은 좋잖아요. 아무도 높이 올라가지 못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정수리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죠. 자, 오늘도 굉장히 강한 쪽이 또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효성중공업 한 주당 200만 원 다시 돌파했다고 얘기 드렸죠. 그다음에 그때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했고, 자, 오늘은 LS 일렉트릭 하겠는데, 자, 오늘 이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있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오늘 조방원은 좀 약세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이 4%대 빠지고,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87 정도 빠지고, 하나오션도 5.47 빠져요. 조방원 중에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만 2.64 오르고 있거든요. 외롭게. 그래서 조방원 중에 조방 빼고 원 하나만 남아서 힘이 좀 약하고, 대신에 지금 전력 3인방 지금 셉니다. 22 HD 현대 일렉트릭이 1.47%에서 1.3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자, 효성중공업도 1.28% 오르죠. 한 주당 가격은 200만 원으로 효성중공업이 제일 위지만 시가총액은 HD 현대일렉트릭이 한 수 위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코스피 20이고요. 효성중공업이 3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은 48입니다. 50위 안에 다 있는데, 자, 5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시가총액으로는 제일 작은 LS일렉트릭이 오늘 상승률은 가장 큽니다. 오늘 7%에서 6.9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 세 종목이 전부 초강세죠. 효성중공업은 계속 2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력 3사는 지금 혼조세 장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다. 자, 오늘은 막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으로도 막내고 주가의 탄력으로도 막내입니다. 우리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돈 잘 보면은 형이다. 그렇잖아요. 동생이라도 나보다 돈 잘 보고 나한테 밥 쏘면 형이라고 불러야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 넘으니까 시가총액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더 세지만, 더 높지만 효성중공업의 상승세도 더 컸고, 그래서 사실은 효성중공업을 맏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가총액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까 그런 예같이 된 거죠. 시가총액으로는 동생이지만 효성중공업이 상승폭도 컸고 한 주당 가격도 높으니까 약간 형 대접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순으로도 그렇고 상승률도 그렇고 그냥 딱 뭐 반론의 여지 없이 막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LS 일렉트릭이에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조금 못 갔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더 강하게 오르면서 지금 후발주자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갭을 어느 정도 메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도 지금 50만 원이 넘었거든요. 자, 53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자, 1974년도에 설립되었고요. 94년도에 20년 만에 상장을 했네요. 자, 주요 제품이 보니까 개폐기, 차단기, 변압기, PLC, 인버터, HMI 등. 자, 비슷하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전력기기들, 저 다양한 전력기기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3분기 누적 매출액 7.8% 증가, 영업이익 10% 증가, 당기순이익 15.5% 증가. 자, 모든 부분에서 다 증가했네요. 일단 미국 전력망 교체, HD 현대일렉트릭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요. 저거는 맞죠? HD 현대일렉트릭에서는 워딩이 조금 달랐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됐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데이터 센터발 해서 뭐 나중에 ESS 향 전력기기까지 나오고 이랬잖아요.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미국 전력망 교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 법안에 따른 신규 설비 투자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개선됐다. 얘도 역시 보니까 미국향, 그렇죠? 노후 인프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발 이쪽으로 역시 모멘텀이 얽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탄소 중립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확대되고,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발전, 그걸로 태양광 풍력은 왜 저게 필요한지 아시죠? 태양이 24시간 비치지 않고 바람이 24시간 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을 때 많이 ESS라는 대용량 에너지에 저장해 놨다가 이제 그게 전기를 발전시킬 수 없을 때
태양이 졌을 때 바람이 안 불 때 그때 이제 저기서 ESS에서 빼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태양광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증가합니다. 물론 미국이 뭐 트럼프가 맨날 뭐 자기 골프장 위에 무슨 풍차 이쑤시개 같은 거 7개 밖에서 기분 나쁘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풍력을 되게 싫어해요. 풍력이 고래도 죽이고 뭐 무슨 저기 해양생물 다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갈매기도 죽이고. 그래서 그게 무슨 환경 친화적이냐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환경오염론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풍력을 워낙 싫어하긴 하는데 중국 쪽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워낙에 세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저 신재생 에너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결국에 믹스해서 가는 게 맞았죠. 우리가 너무 태양광 풍력과 원자력이 무슨 뭐 한쪽이 무슨 싸워서 이겨야지 뭐 끝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 에너지원이 그래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지금 데이터 센터 그렇게 폭증해가지고 전기를 어디다 끌어다 쓸 겁니까? 그거를. 그렇죠? 지금 전기가 데이터 센터 지금 오픈 AI나 이런 것들 다 짓잖아요. 주민들 전기 끊길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은 전기가 끊깁니다. 아침에도 밤에 촛불 켜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족하니까 원자력이건 무슨 조력이건 풍력이건 수력이건 싹 다 돌려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ESS의 수요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키움증권에서 좋은 게 나왔죠. 자, 4분기 매출액 이제 4분기께 나와야 되는데 YOY 기준으로 6.2% 증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7% 감소, 영업이익률은 7.4%,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일단. 그리고 북미 지역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전력사업부의 매출 호조가 실적 개선 흐름을 이끌 것이다. 역시 그 북미 지역 쪽이 이제 모멘텀이고요. 저기도 보니까 중국도 자회사가 있네요. 그렇죠? LS 일렉트릭은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담이 있고 중국 자회사 구조 조정에 따라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어서 수익성 개선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단 중국 자회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군요. 그렇죠? 지난 상반기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건의 경우에는 판가에 관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세 비용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가에다가 관세를 전가를 시켜버렸네요. 이게 물론 이건 B2C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죠. 저건 B2B니까. 어쨌든 B2B라서 좀 더 소비자들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편하게 관세 비용을 일단 부과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관세 비용을 저쪽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자, 수주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이 2.9조 원을 제시했다. 2026년 아닌가요? 올해 3분기까지는 누적 신규 수주는 2.1조 원으로 이번 2025년도 4분기에 1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한다. 그래서 연간 수주 가이던스는 초과될 것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북미 지역 중심 쪽이 지금 나오고 있죠. 단지 관세 부담과 중국 자회사 구조 조정 때문에 일회성 비용 부담 때문에 수익 부분에서 조금 그 마이너스가 난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지금 분위기 좋죠, 오늘. 자, 또 올해 버텼습니다. 자, 뭐 오타가 아니라면 저분도 시니어입니다. 그쵸? 예전에 습니다를 읍니다라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르시겠죠.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고 습니다가 읍니다였는데 올해 버텼읍니다. 다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하죠? 저 얼마인가요? 자, 요즘에 많아요, 정말. 요즘에 100%로 명함 못 내밉니다. 그렇죠? 일시백 1000만, 10만, 와, 6천만 원이네요. 5,586만 7천 원을 벌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357.3%입니다. 그 SK 하이닉스로 4천만 원 버신 분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또 떨어지면 추매 개이득, 오르면 개이득,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다 이겁니다. 하늘은 열려있다 신고점 돌파. 안 와 어제 팔았다고. 자, 역시 이런 분도 계시죠, 항상. 희한하게 왜 내가 팔면 오르는지 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글도 많잖아요. 내 계좌를 누가 관찰하고 있나. 뭐 설마 그 개개인을 관찰하겠습니까? 뭐 얼마 된다고 그게. 자, 어쨌든 LS 일렉트릭 오늘 막내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요. 전력 3사가 버텨주고 있어서 좀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2026년에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도 마이너스네요. 코스닥이 요즘에 좀 안 좋죠. 코스닥이 요즘에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그래도 10위 안에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눈에 띄는 거 하나 딱 있네요. 케어젠이 6.28% 오르거든요. 지금 20위 안에 그 6.28% 빼고는
제일 많이 오르는 게 1.86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파마리서치 12위가 1.86이고 2위가 1.86인데 이제 1위는 케어젠 7%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렇죠? 일단 바이오고 뭐 우리가 신약 개발 바이오 이쪽 요런 쪽보다는 약간 좀 그 미용 의료기기랑 좀 접목이 된 곳인데 보면은 이제 전문 테라피, 기능성 화장, 건강기능식품 등 요런 쪽이죠. 펩타이드 기술 이용해가지고 황반변성, 당뇨병, 탈모, 항비만 이런 쪽이 신약 파이프라인이네요. 자, 매출액 보니까 7.7% 감소, 영업이익도 2.3% 감소, 당기순이익은 14.2% 감소. 자, 이거는 지금 외형 성장과 마진 쪽에서 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강한 이런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보시면은 어떤 거는 실적이 좋은데도 빠지고 어떤 거는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오르는 거 이런 거 꽤 많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실적도 모멘텀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수급이 원하는 모멘텀은 따로 있다는 걸 저기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바이오가 그렇잖아요. 바이오는 특례 상장이 많은데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미래 가능성을 보고 특례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마치 특례 입학을 시켜주는 것처럼. 이 사람이 성적은 안 돼도 미래의 어떤 비전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그냥 합격을 시켜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한동안도 계속 재무제표 마이너스인데 그 비전이라던가 전망, 그리고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높은 PER, PBR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런 사실 물론 실적이 무슨 주가의 거울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적이 주가의 거울이다가 100% 맞지는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아예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의 거울이다 그것만 너무 그 명제에만 박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명제를 정해버리면은 실적이 나쁜 건 아예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근데 지금 실적이 나빠도 굉장히 잘 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보다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현대차도 그렇죠. 그렇죠? 현대차도 뭐 실적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그런 피지컬 AI라는 게 딱 들어와서 터지는 게 속도 자체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전에 아무리 미국에서 판매량이 많고 이런 거 해도 잘 안 움직이잖아요. 5%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하루에 지금 15% 막 20% 가는 모습이 정말 의아할 정도잖아요. 자, 이중 캡슐화 서방형 방출 기술력으로 130개국 판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합성 펩타이드 원료 사용 증명과 다양한 파이프라인 개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보니까 펩타이드 이용해서 당뇨병 탈모도 나왔는데 자, 지금 제일 유명한 게 프로지스테롤 저겁니다. 지금 프로지스테롤이 아랍에미리트에 등록을 완료했대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공급을 아랍에미리트 현지제약 유통사 파마링크가 담당을 한다고 하네요. 파마링크가 이미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300여 개 약국 체인과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통업체로서 굉장히 맡길만 한가 보죠. 자, 2026년까지 43억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프로지스테롤이 딱 그 테롤이 들어가니까 뭔가 있죠. 우리 콜레스테롤 하니까 그 딱 연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프레지스테롤이 인슐린 제왕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포도당 흡수율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포도당 얘기 나오고 몬테롤 붙으면은 당뇨 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으면 뭐 당뇨 걱정한다. 그건 일반적인 좀 상식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당뇨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직접 유도하는데 저거는 인슐린 분비를 직접 유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기전이어서 저혈당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뭐 그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중동을 지금 뚫기 시작했다는 거 저게 나오고 있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다 떨어질 때 월등히 많이 오르니까요. 상대적으로 사실 케어제는 근데 커뮤니티가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뭐 이거를 딱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규 성장 동력과 뭐 잠재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저렇게 분류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고요. 자, 10%는 가야지 오늘.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7%를 넘었는데 자, 10%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자, 더 추매 이건 기회야. 새해부터 먹고 가라는 기회. 지금 사라. 이 두 분은 며칠 전에 올리셨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미리 선침에 성공하신 분들이고요.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LS 일렉트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글이 원래 있었는데 그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선상 파티를 즐기자고 하면서
그 약간 한국식으로 가야금을 연주하고 한국 여자가 약간 시스루를 입고 있는 모습을 올리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야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분이 아마 선상 파티가 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으로 수익을 많이 거두셔서 선상 파티에 참가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요즘에 크루즈도 많이 타잖아요. 연말 연초에. 자, 그래서 제가 좀 한국적인 걸 넘어서서 약간 서양적인 분위기를 꾸며놨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시죠? 자, 이런 모습의 선상 파티를 즐기는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 자, 워딩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올리신 겁니다. 자, 선상 파티 가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LS 일렉트릭을 수익 거두신 돈으로 크루즈 여행하면서 선상 파티 즐기시면 2026년 초가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에서 지금 돈 벌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돈 못 버신 분도 많지만 자, 우리가 또 뭐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합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번 돈으로 2026년에는 조금 즐기면서 투자를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도 크루즈 타본 적이 없어요. 크루즈를 언젠가 죽기 전엔 타보겠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외쳐주세요. 2026년에는 선상 파티 가자! 오늘도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8번째 최고치 경신인데요. 미국 시장이 이란의 지정학적 우려와 관세 우려로 쉬어갔음에도 코스피는 4,700선을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미국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 우려가 덜어진 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고환율 부담 속에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초만 하더라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코스피가 장중에 4,71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0.26%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680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8%가량 낙폭을 키우면서 941선 지나갑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요. 고환율 부담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6,1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4,300억가량 순매수, 개인은 9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매수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데요. 2,000억가량 팔면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700억가량 순매도, 개인의 약 2,9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다시금 1,470원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장 시작 직후 1,477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78원 선 지나가면서 환율이 1,470원 선을 어제 넘어선 이후 오늘 또다시 이 후반부를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 부담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지수가 4,700선을 잠깐 내려놓았는데요. 오늘 장 후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한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키움증권이 오늘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67% 높은 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가 가이던스를 초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앞서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로 2조 9천억 원을 제시했는데 같은 해 3분기까지 누적 신규 수주가 약 2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움증권은 4분기 1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며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전반적인 전력기기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성장의 핵심 지역인 북미 중심으로 또 수주 증가세가 견조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미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배전반, 초고압 변압기 등의 수요 증가가 앞으로 전력사업부의 중장기 선장세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함께 밝혔는데요. 초고압 변압기는 대규모 전력을 송전, 변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발전 시설 등을 세울 때마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수주 잔액의 예상치 상회 분석이 오늘 LS 일렉트릭의 주가를 신고가로 이끌어줬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열어보시죠. 6.5%가량 오르면서 5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1% 넘게 튀어오르면서 55만 4천 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장중에 4%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1.35%가량 상승세 89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오늘 7%가량 올랐지만 이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0.5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베이스전자가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모베이스전자는 현대차 모베드의 메인보드와 와이어링을 다음 달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메인보드는 로봇 내 전원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관리하는 부품입니다. 구동 모듈과 각종 센서로 전달되는 제어, 통신 신호를 안정적으로 분배하는데요. 메인보드와 함께 공급하는 와이어링 하네스는 조립 편차와 접촉 불량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CES 2026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로 로보틱스 부문의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모베드는 올해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 물류와 제조 서비스 분야에 순차적으로 투입되는데요. 모베이스전자는 양산 일정에 맞춰 다음 달부터 현대차에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베이스전자 오늘 상한가 기록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4,37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고요. 모베이스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5,76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오늘 장중에 41만 5,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0.31%가량 상승 40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UBS가 알테오젠에 대해 지난 9일 매도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미국 내 키트루다 SC 제형의 전환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현저히 느리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도로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43% 낮은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매출 전망도 시장의 컨센서스인 50억 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영업이익도 시장 전망치 평균보다 21% 낮은 3,15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캐트루다 SC 제형인 캐트루다 큐렉스의 미국 내 12월 매출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캐트루다 SC의 초기 전환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의료 시장의 제도적 특성을 들었습니다. 급여 등재의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2026년 4월경 J코드가 발급되어야 전환율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알테오젠 6%가량 주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도 1%가량 하락하면서 47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만 약 6%가량 하락하면서 이 UBS 매도 리포트의 영향이 큰 모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강세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가량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면서 1% 남짓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알테오젠 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어서 사실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현재 또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2일이었나요? 이때 주가가 6.7% 하락을 예, 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파악을 예. 해주시죠. 예. 그 9일날 이제 그 UBS 증권이 알테오젠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 부정적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현 주가보다 거의 뭐 2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매도 리포트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9일날 리포트를 냈는데 리포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알테오젠이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제 MSD의 이제 키투르다를 갖다가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임상 3상이 잘 끝나면서 원래 이제 폭발했어야 될 그런 그 상승세였는데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상 3상이 끝나자마자 UBS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때 매도 리포트를 냈고 지난 9일에 매도 리포트 낸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그 결국 큐렉스 SC 그러니까 키투르다를 갖다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한 큐렉스가 실제로 미국에서 전환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키투르다 대신에 큐렉스를 갖다가 선택하는 전환율이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인지하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입니다. 12월 달 기준했을 때 거의 뭐 한 4% 정도로 전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월요일 날 그 장중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부정적인 리포트로 좀 영향을 미쳤던 바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작년 9월이었는데 그때도 UBS 증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를 냈는데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실제로 임상 3상이 통과됐을지라도 사실은 시장에서 그 키투르다 대신에 키투르다 SC 이제 제품명은 큐렉스죠. 큐렉스를 갖다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실제로 임상 3사 통과된들 제품이 시장에서 안 팔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장중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뭐 12%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UBS의 그런 전망과 전환율에 대해서 낮은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사람들이 편의성이 높은 것을 놔두고 왜 편의성이 나쁜 것을 그때 유지하느냐라는 맥락이었다가 그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전환율이 이제 생각보다 낮을 거라고 했는데 12월 달 한 달만 본다면 실제로 전환율이 낮았다는 것이 이제 그 UBS 증권의 이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50만 원대 다시 회복했다가 이상하게 50만 원대만 회복하면은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UBS 증권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번은 장중에 12% 이번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장중에 많이 주가를 갖다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전환율이 떨어지면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UBS 리포트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 있다가 사실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오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JP모건 헬스케어 그가 열리고 있고 유수의 이제 다국 제약사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개발한 신약이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갖다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머크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키투르다 SC 제품의 큐렉스에 대해서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이 이제 그 머크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머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전환율이 예상대로 진행 중이다 라면서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30, 40% 정도로 전환율이 보일 거 예상인데 그 패스를 밟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머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은 내 대해서 이제 아까 UBS는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신 화면에 이제 그 MSD의 아까 말씀드린 MSD가 이제 미국의 머크입니다. MS 전환율이 좋다 이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다시 올라갔죠. 그런 맥락에서 주가 한 번은 UBS 증권 때문에 주가 내려갔다가 같은 전환율을 갖다가 화두를 하고 있는데 UBS는 12월 한 달 봤더니 전환율이 낮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한 것이고 근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열린 것에 그 최신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실제로 전환율이 예상대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갖다가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야 전환율이 생각보다 안 좋아라고 비판적 시각 갖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전환율이 예상대로 잘 나오고 있어 이런 시각이 엇갈리면서 한 번은 주가가 내려갔다가 한 번 주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12월 전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약효 때문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좀 예, 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다른 이유인 건데, 그럼 또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예. 어떻게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예. 유베증권 12월 달에 전환율이 낮았던 이유는 결국은 그 임상 3상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 QX를 갖다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행정 절차 필요한데 행정 절차가 병목 형성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맞물리고 이러면서 이제 전환율이 늦어진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알테오전의 그 기술을 차용한 키투르다 SC, QX의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서 전환이 늦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UBS 증권 자체가 해당 수치를 갖다 왜곡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똑같은 수치에 대해서 12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전환이 낮았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미국 머크는 실제 QX를 갖다 판매 미국 머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전환율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머크는 어느 정도 봤냐? 12월 한 달을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시판이 시작했을 때 18개월에서 40개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길죠. 꽤 긴 범위 안에 봤을 때는 전환율이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UBS는 12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전환이 낮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컵이 물에 반밖에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야 반이나 찼잖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UBS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당 리포트를 낸 것이고 해당 리포트를 내니까 거기에 놀란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JP모건에서 들려온 소식으로는 아니 예상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맥락에 이제 들리면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던 냉온탈 만든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결국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예. 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 이제 상당히 좀 뭐 어떤 부분은 전산화, 그러니까 뭐 결국 생산형 AI를 주도한 국가는 현재 미국이니까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오픈 AI, 뭐 구글이 또 엔비디아에 가장 강력 적수를 하는데 구글이 국적이 또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제 실리콘밸리 미국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와 최대의 어떤 그 생성형 AI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참 야 이런 나라가 미국이 그 최대 선진국이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종종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오래됐긴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경우인데 예를 들면 출입국 심사할 때도 막 우리는 당장 뭐 그 트랜지션 타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심사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뒤에서 장난치고 있고 서류 더미 보고 있고 이런 일이 또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환이 낮은 것도 결국은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서 생긴 일이고 한번 행정적 절차를 개별 의사들이 개별 병원들이 시행하기만 하면 그다음에 그대로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 결국 본질인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한 큐트리다 SC, QX의 약효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로 본다면 거기서 새로운 일이 생긴 건 없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 급락을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과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독일에서 동일하게 이제 알테오젠과 결국 키투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일에서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그 알테오젠 경쟁사죠. 할로자임이 특허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가처분 소송을 내니까 독일 법이 받아줬다. 받아준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그때도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독일이 이후에 많은 국가인데 굳이 왜 할로자임이 독일을 타겟을 했냐? 독일은 가급적이면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비율이 높은 국가다. 한 80%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0% 정도인데. 그러니까 각국의 법원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할로자임이 그걸 노리고 이제 독일에 대한 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 내려갔을 때는 알테오젠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갖고 나의 자연 자금을 투자해서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도 같은 사안인데 UBS 증권이 전환율이 낮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머크는 전환율이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예정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금방 또 나왔고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잡음인데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알테오젠의 핵심인 그 피부에다가 주사를 갖다 놨을 때 사실 정맥 주사보다 훨씬 효과 빠른 이 기술 면에서 만약 부작용이 난다면
사이드 이펙트 나왔다면 이제 알테오젠 주가 폭락해서 이해되지만 그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잡다한 여러 가지 노이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진 것은 오히려 나의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으셨다가 20%의 잔금을 갖고 있다가 20% 잔금이 이런 시장이 비이성이 작동했을 때 투자하셨다가 이 원래 주가로 회복된다면 다시 이제 20% 자금을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기만 해도 내가 1년에 걸쳐서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신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배경 설명을 좀 알았더라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됐었을 수도 예, 예.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 그때 그렇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번호표 뽑고 대기할 만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었던 계약 체결 예, 예. 그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때 주가 상승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에요. 15일에 올해 성장 전략 발표를 또 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알테오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또 기대가 될까요? 예. 예. 결국 알테오젠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뭔가 본질이 아닌 사이드 이펙트쯤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때 근데 생각보다는 시총 코스닥 물론 코스피를 이전하겠지만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치고는 너무나도 주가의 급락폭이 컸습니다. 무슨 뭐 3% 4% 떨어진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뭐 10%씩 떨어지고 그리고 한때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주가가 이제 안 오겠지만은 30만 원대 무너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대준이 형인우 대표는 이제 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처남입니다. 형인우 대표가 알테오젠 이대주인데 이렇게 주가 급등락하는 것은 알테오젠이 근본적으로 코스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 7월에 제기하니까 박순재 대표가 당시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갖다 코스피로 이전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가가 코스닥 1위 기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그 네모타 오고 가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없어지는 가운데서 결국 알테오젠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알테오젠 주가를 오늘의 알테오젠 주가를 50만 원, 60만 원으로 올라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알테오젠의 그 놀라운 그 피부 저하 그 기술을 갖다가 빅파마들이 이제 하나둘씩 라이센스 아웃할 때마다 주가가 뻥뻥 뜁니다. 뻥뻥 뛰는데 알테오젠의 또 주가를 보면은 뭔가 3%, 2% 쭉 흐르다가 갑자기 좋은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7% 오른 것이 아니고 대부분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큰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요.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결국은 기업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이나 이 자료를 만든 저나 언제나 이렇게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기업도 마찬가지. 알테오젠 본연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임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R&D를 해야 되는 것인데 주가는 사실 그렇지 않고 2% 3% 올라가거나 2% 3% 내려가야 되는데 주가가 10% 올랐다 10% 떨어진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알테오젠 좋지 않은 흐름은 결국은 무엇으로 회복이 됐냐? 빅파마들과 관계된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생길 때마다 사실 한 번씩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코스피를 완전 이전하기 전까지 생기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또한 이렇게 영리하게 이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오히려 주식의 주가 그 수익률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독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좀 전에 이제 들으신 대로 사실은 어느 회사인지 말하지 않지만 뭐라고 이제 알테오젠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냐. 경영상 비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옵션을 갖다가 걸어서 우리한테 라이센스 아웃 해간 기업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아마 라이센스 아웃을 위한 그 데이터를 줬으니까 조만간 적어도 뭐 1분기쯤 지나기 전에는 이제 해당 기업이 발표가 되고 규모도 숫자도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알테오젠 주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알테오젠 주가가 회복되는데 결국 알테오젠의 기술을 빅파마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빅파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약이 결국은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온갖 군데에서 이제 복제약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빅파마들은 그걸 두려워하니까 알테오젠 기술을 갖다 선택하면 다시 한번 내가 신약처럼 포장을 해서 미국의 이제 그 임상을 갖다 거친 다음에 신약으로 포장을 해서 그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노렸고 실제로 MSD 미국 머크가 노려서 키투르다를 갖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빅파마들이 알테오젠 기술을 원한다. 그래서 조만간 또 알테오젠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질문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또 일라이 릴리와 또 협약 소식도 그렇죠. 있었고, 예. 그래서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바이오를 또 삼키려고 하는 야욕도 드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됐을 때 어떤 관련주가 가장 유망할까 했을 때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축은 또 제약바이오가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님의 그 의견도 제가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111이랑 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느냐? 결국 임상이라 한다는 것은 임상에 필요한 신약이 내가 있는 인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사전에 미리 설계를 잘해서 이 신약을 어떻게 이제 설계하냐에 따라서 임상 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인체 조직을 갖다가 미리 한다는 게 임상이잖아요. 그러면 AI 데이터는 왜 필요하느냐? 인체 조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조직과 신약과의 그 결합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미리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예전에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용어다냐? 슈퍼컴퓨팅으로 단백질에 대한 조직을 갖다가 분해를 했을 때 임상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줄인다는 맥락이었고 이제는 이제 그 컴퓨팅 이전에 새롭게 AI가 나왔으니까 생성형 AI를 갖고 엔비디아를 갖고 이제 시뮬레이션 미리 해보면은 임상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라이릴리랑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냐? 임상은 모든 제약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가 하고 엔비디아의 GPU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또 다른 신수정 사업이다. 이번에 CES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벤츠랑 엔비디아가 협업을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분기부터 미국에 판매하겠다는 건데 원래 완전 자율주행차 누구만의 독보적 영역이냐? 테슬라였거든요. 그 테슬라의 독보적 영역인데 이제는 엔비디아 갑자기 끼어들어서 벤츠가 손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차도 동일하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될 현대차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GPU 5만 장을 받아왔으니까 현대차도 사실은 엔비디아 손잡고 또 한 번에 테슬라 없이도 사실 완전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성형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역시 동일하게 아마 움직일 걸 여기는데 이런 것들이 촉발되면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다 차용하려고 하는 비판마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생성형 AI랑 결합을 해보면은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정도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를 그 차용 기술을 차용했을 때 훨씬 빅판마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신약이 하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것이라는 건 제 의견이 아니고 하나증권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하나증권이 12월에 나왔어야 될 라이센스 아웃이 이번 달로 2월이었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1월 달에 사실은 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거라 공세가 높다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 주가를 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이 한 번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또 한 번 붕 뜹니다.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언제 왔는지 모르면서 주가는 언제 라이센스 아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 풀리셨나요? 알테오젠에 대한 기원 분석 잘 들었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며 장중에 4,700원 선을 뚫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환율도 엔화 약세에 따른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더니 오늘은 다시 1,470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로봇주 CES에서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연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출신인 박민우 박사를 자율주행 사령탑으로 전격 영입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연일 쉬어가던 반도체주가 오늘은 다시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HBM 그리고 D램 판매에 힘입어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3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오늘 반도체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에도 오랜만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비트코인이 58일 만에 9만 6천 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최고가인데요. 거시적으로는 미국 CPI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오늘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도 맑습니다. 한수원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인 8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점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9만 원 선으로 되돌려 놓았고요. 이어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원전주의 날씨가 맑다 보니 오늘 전력 수비주에도 오늘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LS 일렉트릭에 대한 오늘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운기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증권가의 리포트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메모리 호황이 이제 시작됐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5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가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피지컬 AI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수혜를 받는 가운데 기아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었는데요. 목표가를 16.7% 상향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북미 지역 중심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한미 반도체가 강한 햇살을 받는데요. SK하이닉스와 97억 원 규모의 HBM용 TC 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상승 모멘텀 안고 오늘 주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뉴로메카 오늘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 개장 직후부터 강했습니다.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날씨 보이는 뉴로메카인데 삼성 계열 자산 운용사들이 뉴로메카의 지분 10%를 확보했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하이브입니다. 어제장에서 BTS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면서 하이브 주가 맑은 보였는데 장이 진행될수록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 삼천당 제약은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관련해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오늘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는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호흡을 좀 가르고 있습니다. 환율 상당히 높은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네요. 오늘 뒷심 궁금해집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오겠습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